저희가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하고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좀 바꿨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어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의 흐름하고 그 여론의 향배를 좀 전문가랑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을 좀 연결해 봤습니다. 배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 네, 나온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네. 40%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 같은 조사기관에서 최저치 긍정평가 국정수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그래도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지지층은 또 견고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긍정평가는 양호하나 부정평가가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부정평가가 리얼미터의 조사의 경우에는 50%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중도층,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도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고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번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과 맞물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수도권 또 충청권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조국 장관 수사, 그다음 20대 수도권 이렇게 이제 하락 요인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외에 좀 기타 네. 다시 주목해볼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 요인입니다. 네.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 근데 이 공약은 검찰 개혁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 인사이기도 한데, 대체로 임기 1년 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을 견인했다면, 지난해입니다. 2018년에는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아주 잘하면서 한반도 평화 모드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면서 이 남북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보더라도 3년 차가 되면 이제 피로감이 있으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되는 징크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다른 대통령과는 3년 차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12월에 대선을 치르고 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면, 그런데 3년 차 들어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에서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검찰 개혁이 중요했고, 검찰 개혁에서는 특히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누구냐, 인사인데, 이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 갖가지 의혹들 그리고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역대 대통령들은 12월에 대선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이면은 3년차 2분기인데 문 대통령은 5월 10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대략 한 28개월쯤 됐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지만 네.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교했을 때 3년차 징크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야당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견고하고 또 여당의 지지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 야당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 갈등도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긍정과 부정 평가의 틈이 없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해보자는 평가 유보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지지율이 나뉘어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는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예. 마치 임기 역대 대통령의 3년차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당 또 피로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최대한 부정평가를 완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수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다소 하락한 반면에 한국당은 다소 올라갔습니다. 이 추석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찬성과 반대 그 사이에 있는 중간층이 없이 팍팍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여론조사 이후, 추석 이후에 무당층의 어떤 민심이 좀 움직였다면 어느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정확한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당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정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희망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에 의존하고 있고, 또 한국당은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삭발 효과가 반짝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 요인이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삭발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는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내부 혁신 등을 통해서 이 보수 정체성 확립, 또 이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야권이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본격적인 이 야당의 지지율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배 소장님 스튜디오에 그 이전 수석과 김 평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우리 두 패널 각자 좀 자유롭게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배 소장 이동관입니다. 그 하나 안녕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그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대통령을 찍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는 비율이 한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41% 득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론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과대 반영돼 있다 하는 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일종의 성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가 시작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을 본인이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화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건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역대 대통령의 조사 결과에도 그랬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여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게 되면 그런 여론조사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역대 대통령과 여론조사를 해볼 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진영화돼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매우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김종배인데요, 소장님. 네, 김종배 진행자님. 저는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패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 질문하고 결을 좀 약간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초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0% 나온 건데요. 대선 때의 득표율이 41%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마지노선으로 이야기가 됐던 게 대선 득표율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1%가 무너진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를 하세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 20년여 가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의 긍정평가,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대선의 득표와 이 바로 비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대를 유지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의 비슷한 시기와 비교를 할 때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갈등 구조가 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대선 득표보다는 지금 이 부정평가 50%대를 웃돌고 있는 이 부정평가를 완화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